조국의 부강 번영을 위해 혼신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야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영도 업적은 이 땅 그 어디에나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경야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의 현지지도 5돌수를 맞이한 조선인민군 5구 종합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나라의 수산업 발전에 쌓아올리신 경야는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깊이 되새기며 수산존손의 병기창을 믿음직하게 지켜갈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공장은 생산 능력에서나 현대화 수준에서 지금에 비할 바 없이 대단히 작은 공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2015년 3월 17일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몸소 우리 공장을 찾아오셨습니다. 공장을 돌아보신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수산 부문에서 요구하는 오구들을 원만히 보장하자면 생산 능력을 누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공장의 터전도 잡아주시고 현대화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주셨습니다. 2016년 7월 29일 우리 공장을 찾으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만면의 하나 미소를 지으시고 이 공장을 먼 앞날을 내다보면서 문화성게 잘 지었다고 대단히 만족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과 직결된 이 공장은 후대들에게 물려줄 귀중한 미천이라고 하시면서 인민들의 식탁에 물고기가 풍족하게 오르는 그날 공장을 건설하던 단어를 궁지 높여 이야기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야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의 현지 말씀을 높이 받들고 지금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물고기 잡이와 바닷가 양식에 필요한 각종 오구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주체혁명의 발원지이며 조선의 정신과 기상이 응축되어 있는 혁명의 송산 백두산해로의 답사 열풍이 더욱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수만 명에 달하는 답사자들이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대를 답사했습니다. 산악계 불어치는 눈보라와 강추위 속에서도 백두산내로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가는 답사 행군 대원들은 백두의 혁명 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을 간직할 때 이 세상에 두려운 곳 없고 못해낼 일이 없다는 철석의 신념을 굳게 가다듬고 있습니다.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회로의 답사 행군을 이어가고 있는 농업성 일꾼들이 청봉 수경지를 답사했습니다. 수경지에 도착한 이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수경지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답사행군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모든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 조국 개방의 역사적 위협을 성취한 항일 혁명 선열들의 고귀한 목소리여 백두의 혁명 정신을 만장약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옥색에 준비해갈 굳은 교리를 새겨안았습니다. 전력공업성 일꾼들의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 답사 행군대가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백두의 칼바람이 어떤 곳인가를 배부로 절감하며 연기백비의 기세 충천하여 백두산종에 오른 답사 행군 대원들은 격정과 환희에 넘치어 만세의 함성을 목청껏 터치었습니다.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대를 답사하고 있는 국가관광총국 일꾼들이 삼지연 혁명 전적지를 찾았습니다. 답사행군 대원들은 먼저 삼지연 대기념비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전적지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조국 개방의 역사적 위협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항일 혁명 선열들이 지녔던 백절불굴의 투쟁 정신, 열렬한 조국애를 가슴 뜨겁게 새겨안았습니다. 리명수 혁명 사족지에 도착한 답사행군 대원들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주체 45, 1956년 6월 백두산내로의 첫 답사길을 개촉하시고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 혁명 사족지들을 혁명 전통 교양의 위력한 고점으로 전변시켜 주신 데 대한 해설을 들으며 사족지의 여러 곳을 깊은 감동 속에 돌아보았습니다. 백두의 혁명 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자. 우리의 천진을 조이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 돌파전으로 뚫고 나가자.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노력적 성과로 맞이할 일념을 안고 정면 돌파전을 과감히 벌려나가고 있는 각지 근로자들의 소식입니다. 강원도 고성군민발전소 금강온재건설장에서 25만 산 대발파가 성과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진행한 대발파가 25만 산 날려쌓기 대발파입니다. 이건 우리 온재건설장에서 세 차례에 걸치는 대발파를 진행했는데 여기서 규모가 제일 큰 대발파입니다. 우리는 이 발파를 통해서 많은 연유와 노력, 자재를 전락하였습니다. 한 달 동안 쌓아야 될 그 성토량을 통째로 원재에 날라쌓는 이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오랑천 3호 발전소 물길굴 1갱을 맡은 온송지구 탄광윤학기업소 대대에서는 합리적인 천공 배치와 발파 방법들을 도입하고 압축 설비들을 막장에 접근시켜서 굴진 속도를 1.5배로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황해남도에서 관계용수 해결을 올해 알곡 생산 목표 수행의 기본 고리의 하나로 틀어지고 최근에 물길 가시기와 확장 공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더해서는 신천군, 삼천군, 태탄군, 벽성군을 비롯한 6개 군의 인원에 물을 원만히 대기한 130여 킬로미터의 물길 가시기를 열흘까지 끝냈습니다. 그리고 연백호 물길 가시기도 진행해서 배총과 연안군이 농경지에도 물을 충분히 흘러들게 하였습니다. 특히 태탄군과 벽성군에서는 물길 확장과 중서하천 바닥 파기 공사를 진행해서 현재 도쪽으로 6,000여 킬로미터의 물길 가시기와 물길 확장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문천시 식료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생산 정상화의 도움을 높이 올려가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자체 원료기지에서 확보한 원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으며 해마다 많은 산열매도 수확해서 생산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원료온천이 충분히 확보된 데 맞게 빵 생산 공정과 칼제비 국감, 막걸리, 청주 생산 공정을 새로 꾸려놓고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은 30가지가 넘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약혼을 비롯한 식용 가치가 높은 작물들을 많이 재배해서 어곡차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색소를 지난 시기에는 수입에 많이 의존했었는데 지금은 산과일에서 천년 색소를 추출해서 식료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 여러 단위에서 우리의 것을 더 많이 창조하고 긍력 절약하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양 메기 공장에서는 과학적인 사양관리 체계에 의거해서 메기 생산의 집약화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물 재순환 체계를 확립한 공장에서는 전기와 자재를 절약하면서 새끼 물고기 생육에 알맞는 물 온도와 수질을 보장해서 생산 원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또한 식료 공장들에서 나오는 생산 부산물들을 재리용해서 물고기 생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복합 효소제와 치료약들을 자체로 생산 보장함으로써 같은 노력과 자재를 가지고서도 메기 생산량을 지난 시기보다 1.2배로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신의주시 초물생산협동조합에서는 재자원화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한 초물 모자들과 오사리방소, 실리아를 비롯한 각종 제품들은 농토산 부산물과 여러 가지 폐소물을 이용해서 만든 제품들입니다. 경험은 구 무엇이든지 쓰면 버물이 되고 버리면 어물이 된다는 관념을 가지고 각종 폐소물과 농토산 부산물을 재자원 이용하면 얼마든지 덕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민생활 향상에 실질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양시에서 정윤한 환경감시 체계를 세우고 감독사업을 개설해서 깨끗한 자연 환경과 생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실속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시안에 5개의 처소를 새로 전개하고 자동 통신 기재에 의한 축정 자료 전송 체계를 완성해가지고 감시 사업의 과학성과 정확성, 신속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감독원들이 단위들이 나가서 폐수의 정화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 함께 거기에 대한 감독 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평촌 정화장 관리소에서는 정화 효율을 높여서 수도의 생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고 있습니다.
현존 능력에 맞게 정화 효율을 최대한 높이는 데 중심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이 생물학적 정화 공정입니다. 그래서 기업소에서는 활성원액을 반응주에 정상적으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거 질소린 제거를 위한 설비 정상 가동하도록 하는데 콩잎을 넣고 대동강으로 맑고 깨끗한 물을 방출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도입해 간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실리 있는 태양빛 발전 체계를 연구 완성해서 현실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태양빛 발전 체계는 크게 두 가지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전력계통 병렬형 체계와 독립형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전력계통 병렬형 체계는 축전지를 쓰지 않는 우점이 있지만은 전력계통이 가동시키지 못하게 되면 생산된 전기를 부하에 공급할 수 없는 그런 결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형 체계는 정전된 상태에서도 자체 전력 생산을 해가지고서는 전력을 보장할 수 있지만은 축전지가 있음으로 해서 이 체계의 원가가 높은 그런 결함이 있습니다. 이로부터 국가전력계통 병렬용 체계와 독립형 체계를 결합하여 국가계통 내부 전원이 차단되어도 전력 생산을 할 수 있고 체계 원가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그런 실리가 높은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전압주파수 안정장치가 있는 단위들에서는 직류에서 결합변하는 이역변환 체계를 전압주파수 안정장치로 대신하기 때문에 여기에 국가전력망과 결합하는 계통결합장치만 있으면 태양빛 발전체를 얼마든지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받아들이면 계통병렬형 태양빛 발전 체계의 원가의 30% 정도를 들이고서 태양빛 발전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전압주파수 안정장치를 이용한 태양빛 발전 체계는 전력계통에 미치는 고적파의 영향을 줄이면서도 외부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에도 전력을 부하들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의 태양빛 발전 체계를 927 닭 공장을 비롯한 여러 공장 기업들에 도입하여 많은 실리를 얻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독립형 태양빛 발전 체계를 국가전력계통과 결합시키는 한 사업, 그리고 실리 있는 가정형 태양빛 발전 체계와 이동식 태양빛 발전 체계를 개발 완성하여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지금 세계의 절반을 훨씬 넘는 나라와 지역에로 급속히 전파되면서 막대한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산생시키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피해 상황을 보면 중국에서는 연일 피해가 억제되고 있는 반면에 이란과 남조선,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감염자들과 사망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최근에 이 전염병이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에서 더욱더 기승을 부리며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이탈리아에서는 늦게나마 전국적인 봉쇄 조치를 취했지만 감염자들과 사망자들이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16일 현재 이탈리아 국내에서의 총 감염자 수는 27,908명에 달했는데 이것은 지난 하루 동안 3,233명의 감염자가 또 늘어난 것으로 됩니다. 또한 사망자 수도 하루 동안 349명이 증가해서 총 2,158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에스파냐, 프랑스, 스위스, 영국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에서 감염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얼마 전 이탈리아 일부류 축구연맹전이 중지된 데 이어 에스파냐에서는 15일 레알 마드리드 팀과 발렌시아 팀 사이의 경기 과정에 발렌시아 팀에서 감염자들이 확인돼서 두 팀 선수들이 모두 격리됐다고 합니다. 이로써 에스파냐 일부류 축구연맹전도 중지 상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렇듯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 유럽에서의 피해 상황을 놓고 일각에서는 그 원인이 일부 유럽 나라들이 감염증 발생 초기 앞으로 번져질 사태 위험성을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여행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악성 비루스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도 비루스 감염증의 전파로 인한 피해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16일 현재 감염자 수는 4,660여 명에 달하고 사망자 수는 85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악성 비루스의 급격한 전파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미국에서는 불안감이 더욱 커가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비행장들에서는
유럽 나라들로부터 서둘러 귀국하는 미국인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큰 혼잡이 빚어지고 있으며 상업망들에서는 생활 필수품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물건값이 오르고 사람들이 상품들을 무더기로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지금 미국에서 전염병의 전파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상황이 준전시 상태를 방불케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16일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첫 비루스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기구는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인원들 10%만 내놓고 나머지 직원들은 자택근무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또한 비루스가 유입되지 않았던 우즈베키스탄, 콩고, 베닌, 리베리아, 탄자니아, 소말리아에서 첫 감염자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로써 16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162개 나라와 지역에서 18만 2,430여 명, 사망자 수는 7,150여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비루스 감염증 피해가 확대되면서 그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최근 성명을 발표하여 비루스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16일부터 스위스의 로잔느에서 사업하는 모든 직원들이 자택근무할 것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한편 중국의 베이징시에서는 베이징 대흥 국제비행장의 국제 항로들을 수도 국제비행장으로 집중시키고 모든 출입국 통로들에서 가장 엄격한 검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16일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14일 동안 격리시켜 집중적인 의학적 관찰을 진행하고 병 상태를 숨기거나 허위 정보를 제출해서 전염병을 전파시킨 승객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따진다고 합니다. 한편 유럽동맹위원회는 17일 성원국들의 30일간 여행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수상 미하일 미슈스진이 정부회의를 열고 현재 국내에서 취하고 있는 모든 조치들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및 경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모든 러시아 국민들이 연방 및 지역, 지방급에서 취해지는 경고 조치들을 리애심을 가지고 대하며 이 위험한 병에 가장 취약한 나이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잘 돌볼 것을 호소했습니다. 인류가 무서운 전염병으로 낙인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데 대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전염병 발생 초기 비루스가 유입될 수 있는 모든 통로들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방역 사업을 전 국가적, 전 인민적 사업으로 강도 높이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과 단위에서는 방역 사업에서는 만족이란 있을 수 없다는 관점 밑에 예견성 있는 작전과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가며 방역 사업의 도수를 계속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